안녕하세요. 나만남의 같이 읽기 몸은 기억한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2부 트라우마 상태의 뇌 파트 중에서 174페이지에 있는 자기 감지 시스템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셰리가 마사지 치료를 받으면서 크게 개선되는 모습은 내게 너무나 뿌듯한 기분을 안겨주었다. 셰리는 일상적인 삶을 좀 더 편안하고 용기 있게 살게 되었고 내게도 더 느긋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했다. 치료에 제대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행동과 생각, 느낌에도 진심으로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피부를 잡아뜯는 행동이 사라진 셰리는 여름이 되자 저녁이면 집 앞 현관으로 나와 이웃들과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심지어 교회 성가대에도 들어가 그룹 동시성을 훌륭하게 경험했다. 그 즈음 나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과장인 댄 섹터가 조직한 소규모 연구자 모임에서 안토니오 다마지오를 만났다. 다마지오는 여러 편의 놀라운 논문과 저서를 통해 몸의 상태와 감정, 생존의 관계를 명확히 밝힌 인물이다. 신경학자인 그는 갖가지 유형의 뇌 손상 환자를 수백 명 치료하면서 인간의 의식과 개개인이 자신의 느낌을 인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영역을 찾아내는 일에 매료됐다. 그리하여 자신의 경력을 걸고 자기의 경험을 담당하는 영역을 파악하는 연구에 몰두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되는 현재 상황에 관한 느낌에서 나는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먼저 다마지오는 자기에 관한 감각과 우리 몸에 대한 감각은 완전히 분리된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적으로 설명했다. 때때로 우리는 사실을 발견하는 대신 사실을 숨기는 데 마음을 활용한다. 이 차단막이 가장 효율적으로 숨길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몸, 즉 우리 자신의 신체로 몸의 안쪽 내면으로부터 감출 수 있다. 피부에 베일을 드리워 품위를 유지하는 것처럼 그 차단막은 몸의 내적 상태, 즉 매일 세상을 거닐며 삶의 흐름을 구성하는 마음을 부분적으로 없앤다. 이어 다마지오는 이 차단막이 외부 세계에서 벌어진 긴급한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편에 서서 기능할 수 있지만 대신 다음과 같은 대가가 따른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자기라고 부르는 것의 기원과 특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다마지오는 윌리엄 제임스가 100년 전 구축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자기 인식의 중심은 몸의 내적 상태를 전달하는 신체 감각에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원시적 느낌은 살아 숨쉬는 자신의 몸을 말없이 있는 그대로 순수한 존재 외에는 다른 무엇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몸 그 자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원시적 느낌에는 다양한 양상의 기쁨부터 즐거움까지 광범위한 신체의 현재 상태가 반영된다. 또한 이 느낌은 대뇌피질이 아닌 뇌간에서 생겨난다. 감정에 따르는 느낌은 모두 원시적 느낌에 따른 근육의 복합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뇌간은 파충류의 뇌입니다. 인간의 감각세계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형성된다. 자궁 속에서 우리는 피부에 닿는 양수를 느끼고 맹렬히 흐르는 혈액과 소화관이 움직이는 희미한 소리를 들으며 엄마의 움직임에 따라 몸이 이리저리 요동친다. 태어난 뒤에는 신체 감각이 자기 자신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결정한다. 처음에는 몸 어딘가가 축축하고 허기지고 배부르고 졸린 상태의 존재로 인식한다. 이해할 수 없는 소리와 이미지가 아직 원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신경계를 자극한다. 의식과 언어를 획득한 후에도 신체 감각 시스템은 우리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따라 그 상태를 알려주는 중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즉각적이고 활기찬 정보는 우리의 내장기관과 얼굴, 몸통, 팔다리 근육의 변화를 유도하여 통증이나 편안함을 외부에 알리게 만들고 동시에 허기와 성적 흥분 같은 욕구를 발생시킨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신체 감각에 영향을 준다. 아는 사람을 보거나 어떤 음악 한 구절, 사이렌 소리 등 특정한 소리를 듣고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등 우리가 감지한 모든 변화는 우리가 집중하는 대상을 바꾸고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생각과 행동을 그 변화에 맞게 대비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뇌의 역할은 우리 내부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계속 지켜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 평가의 결과는 혈류를 따라 이동하는 화학적 메신저와 신경의 전기적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어 신체와 뇌 전반의 미묘한 변화와 급격한 변화를 유발한다. 보통 이러한 변화는 의식적인 정보의 유입이나 인식 과정 없이 이루어진다. 뇌의 피질 안에 놓인 각 영역들은 호흡과 심장 박동, 소화, 호르몬 분비, 면역 체계를 놀라울 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위협을 겪거나 위협을 그냥 인식하기만 해도 이러한 시스템의 기능이 제압될 수 있다. 그 결과 연구자들이 트라우마 환자들에게서 찾아내고 증명한 수많은 신체적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의 의식적인 자기는 내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일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즉, 우리가 몸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신체 감각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춥다고 느끼면 스웨터를 입고 허기지거나 정신이 멍해지면 혈당이 낮아진 것을 깨닫고 간식을 찾아서 먹고 방광이 꽉 차서 압박이 느껴지면 화장실에 가도록 하는 것이다. 다마지오는 기본적인 느낌을 인지하는 뇌 영역들이 모두 신체의 기본 생명 유지 기능인 호흡, 식욕, 배설, 수면과 기상 주기를 제어하는 영역과 가까이 위치한다고 지적한다. 감정과 주의 집중의 결과는 유기체 내부에서 생명 유지를 위해 이루어지는 기본 기능들과 전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유기체의 몸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없으면 삶을 통제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균형도 유지할 수 없다. 다마지오는 기본 생명 유지를 담당하는 뇌 영역을 원형 자기로 명명하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자기의 바탕이 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이 바로 이 영역에서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네, 177페이지 중간 위험에 처한 자기 챕터로 이어집니다. 다마지오와 그의 연구진은 2000년 세계 최고의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강렬하게 남아있던 부정적 감정이 되살아나면 근육, 위와 장, 피부에서 시작된 신경신호가 도달하는 뇌 영역, 즉 기본적인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영역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제시한 뇌 스캔 결과에서 정서적인 영향을 받았던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면 신체가 그 당시에 느낀 직관적 감각을 그대로 다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적인 패턴이 나타났다. 가령 뇌관의 특정 부분은 슬픔과 분노를 느끼면 활성화되지만 행복이나 공포를 느끼면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연계 아래 전통적으로 감정이 배정되는 장소로 알려진 영역들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는 강렬한 감정을 신체 반응으로 표현한 관용어를 즐겨 사용하면서 그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다. 너 정말 역겨워. 그거 소름 끼치는데? 정말 목이 메었어.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지. 그 사람 때문에 짜증나서 털이 다 곤두섰어. 이와 같이 말이다. 뇌관과 변연계의 기본적인 자기 시스템은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 것만 같은 위험에 직면하여 공포, 두려움에 압도당하고 생리학적으로 크게 흥분한 상태가 되면 대폭 활성화된다.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꼼짝없이 갇힌 것처럼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분노로 눈이 먼 상태가 되고 마음과 몸은 마치 지금 당장 위험에 처한 것처럼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 흥분한다. 만성적으로 잠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음식을 먹어도 감각적인 즐거움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느낌을 잠재우기 위해 몸이 굳어버리거나 정신이 분열되는 절망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동물적인 뇌 영역이 생존을 위해 싸우는 상태로 고착되어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동물적 뇌의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느낌을 좌우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신체 감각이 뇌의 피지라 영역, 즉 잠재의식에 의해 조정이 된다면 실제로
우리는 이 영역들을 어느 정도로 통제할 수 있을까?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이 아파서 물 한 잔 마셨습니다. 178페이지 행위 주체의식, 자신의 삶을 소유하다 챕터로 이어집니다. 주체의식이란 자기 삶이 자신의 것이라는 느낌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이다.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고 지금 일어나는 일에 어떤 견해를 가져야 하는지 알고 주변 상황을 어느 정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보훈병원에서 대기실 벽에 주먹을 날린 참전 군인들도 자신의 주체성을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뭔가 일이 일어나도록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동은 통제력을 잃은 느낌만 더 강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한때는 자신만만했던 사람들 중 다수가 광기 어린 행동을 보이다가 꼼짝도 못하는 상태로 오가는 악순환에 갇혀버린다. 주체의식은 과학자들이 내수형 감각이라 부르는 신체가 느끼는 미묘한 감각과 느낌에 대한 인지에서 시작된다. 내수형 감각 수준이 높을수록 삶을 통제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알아야 왜 그렇게 느끼는지 알 수 있다. 우리의 내적, 외적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면 이를 관리하기 위해 유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뇌의 감시탑인 내측 전전두엽 피질이 우리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법을 익히지 못하면 그러한 반응도 불가능하다. 내측 전전두엽 피질을 강화하는 마음챙김 방식이 트라우마 치료의 초석이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어느 날 펭귄 위대한 모험이라는 멋진 영화를 본 후에 내 머릿속에 환자들 몇 명이 떠올랐다. 펭귄은 극기심과 인내력이 뛰어난 동물들로 태고 쪽부터 지상에 마련된 번식지까지 100km 넘는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서 이동하며 살아왔다. 그 과정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번식 후에는 수많은 알이 살아있는 상태로 외부로 드러나 없어져 버리고 다시 극심한 굶주린 상태로 새끼들을 데리고 바다로 돌아간다. 이러한 사실을 영화에서 접하고는 정말 비극적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펭귄에게도 인간처럼 전두엽이 있다면 그 자그마한 두 발로 이글루를 짓고 좀 더 나은 분업 방식을 마련하고 식량 공급 체계도 재편할 수 있으리라. 내가 만난 많은 환자가 경이로운 용기와 인내로 트라우마를 이기고 살아가지만 늘 똑같은 문제에 반복해서 빠져드는 것도 사실이다. 트라우마가 내면의 나침반을 차단하고 보다 나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상력도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다. 자기와 주체의식에 관한 신경과학적 특성을 고려하면 나의 동료인 피터 러바인과 팻 오그던이 개발한 일종의 신체 치료법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의 5부에서 이 치료법과 감각운동을 활용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그 전에 먼저 두 사람의 치료에서 핵심이 되는 세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트라우마로 차단되고 굳어버린 감각 정보를 끄집어낸다. 환자가 내적 경험에서 나온 에너지에 친숙해지도록 억누르지 않고 도와준다. 환자가 공포심을 느껴 꼼짝 못하거나 억눌려 버렸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미처 실행하지 못했던 자기 보존을 위한 신체 활동을 완료할 기회를 제공한다. 직감은 안전한 것,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위협이 되는 것을 알려주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왜 자신이 그렇게 느끼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우리의 내적 감각은 우리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묘한 메시지로 계속해서 전달한다. 또한 직감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평가에도 도움을 준다. 저쪽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왠지 느낌이 오싹하다고 경고하기도 하고, 창이 서양으로 나 있는 원추리가 가득 장식된 방에 들어서면 평온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내면의 감각과 평안한 관계를 맺으면, 즉 그 감각이 자신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신뢰할 수 있으면 자신의 몸과 느낌, 자기 자신까지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내면에서부터 어딘가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에 고질적으로 시달린다. 그리고 과거의 일이 생생하게 살아나서 내면의 안락함을 갉아먹는다. 이들의 신체에는 폭탄처럼 쏟아지는 강력한 경고 신호가 쉼없이 주어지고, 이 사태를 통제하기 위해 직감을 무시하고 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식하지 않고 둔감해지는 능력이 크게 발달한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내부의 경고 신호를 밀어내고 무시하려 할수록 주도권을 잃고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수치심을 느낄 확률도 높아진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편안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능이 차단되거나 공황 상태에 빠져 모든 형태의 감각 변화에 반응성이 약해진다.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공황 증상은 공황 발작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신체 감각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지속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발작은 환자 스스로도 비논리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무언가에 의해 촉발될 수 있지만, 그때 느끼는 감각에 대한 공포는 몸 전체를 응급 상황으로 만든다. 겁에 질려 몸이 굳어버리다와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어 버렸다 라는 표현에는 공포와 트라우마가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담겨 있다. 그것들은 본능적인 느낌이며 위협을 느끼지만 이유가 무엇이건 도망칠 수 없을 때 나타난 원시적인 반응에서 비롯된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본능적인 경험이 바뀌기 전까지 마치 그 경험이 인질이 된 것처럼 붙들려 있다. 몸의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왜곡하면 그 대가로 정말 위험한 것, 실제로 해가 되는 것을 감지할 수 없게 된다. 안전한 것,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함께 치러야 하는 대가다. 자기 조절을 위해서는 자신의 몸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약이나 알코올, 끊임없는 재확인, 다른 사람의 소망에 충동적으로 응하는 행동 등 외부적인 조절에 의존해야만 한다. 내가 만나는 수많은 환자가 스트레스를 느끼면 이를 인식하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대신 편두통이나 천식 발작으로 반응한다. 방문 간호사로 일하는 샌디라는 중년 여성은 내게 어린 시절 알코올에 중독된 부모 밑에서 방치된 채 자라서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샌디는 자신이 기대고 의존하는 모든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는 것으로 자신의 문제에 대처했다. 거기에는 담당 의사인 나도 포함됐다. 그런데 남편이 무심한 말을 던질 때마다 천식 발작에 시달렸다. 한 번은 도저히 숨을 쉴 수도 없고 제때 흡입기를 찾지 못해서 응급실로 실려가야 했다. 내면에서 울부짖는 구조 요청을 억누른다고 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 안을 떠돌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 샌디의 경우 대인관계의 문제를 무시하고 신체가 보내는 고통 신호를 차단하는 법을 습득했지만 결국 관심을 요하는 다른 증상이 나타났다. 샌디의 치료는 신체 감각과 감정의 연관성을 인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나는 샌디에게 킥복싱을 배워보라고 권유했다. 3년간 내 환자로 치료받는 동안 샌디에게는 응급실에 갈 일이 생기지 않았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서 신체상 뚜렷한 원인이 없는 신체 증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만성 요통과 목의 통증, 섬유 근육통, 편두통, 소화불량, 대장경련, 과민성 대장증후군, 만성 피로, 다양한 천식 증상 등이 그러한 증상에 포함된다. 정신적 외상을 입은 어린이는 그렇지 않은 또래 친구들에 비해 천식 발생률이 50배나 더 높다. 또 여러 연구를 통해 치명적인 천식 발작을 일으킨 성인과 어린이 중 다수가 발작이 찾아오기 전에는 호흡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네, 되게 재미있고 또 한편으로 신기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줄을 치면서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느라고 줄은 못 쳤고요.
네, 오늘 꽤 긴 내용이었는데 183페이지 상단까지 읽었고요. 나 만남의 가치 읽기, 본문 기억한다 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